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조성자 제도 일부 변경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좀 변경이 되었는지 오후에 기사를 보니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최소화를 하는데 그 뒷구멍이 있었죠. 쥐구멍 같이. 그래서 LP 시장 조성자 제도를 활용해서 공매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 규정을 이제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추가 조치를 한다. 여기는 이제 오전까지 나왔던 기사고, 여기 보면 의무 시간, 수량, 호가 스프레드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예외 조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말 옛날부터 있어 왔고, 최근에는 조금 더 거세진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 이 점을 고려해서 이번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그 댓글에 어떤 구독자님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과거에 셀트리온 주주들을 도깨미라고 하죠. 거의 독한 개미다 해가지고 도깨미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주주 연합이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셀트리온에서 이제 또 앞장서는 대장님들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국민청원을 내고, 저번에 제 영상에서 나왔던 그 국민청원을 했던, 그리고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던 분이 이 셀트리온 주주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주님들은 그 셀트리온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 싱크폴, 저도 한때 싱크폴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제가 HLB 관련해서 뭐 그 논문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해석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 제 채널에 좀 감명을 받은 것도 있어요. 저도 내가 그 셀트리온 주주님들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 많거든요. 그 수량도 크시고, 내가 주식으로 성공하려면은 이분들 정도만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도 사실 이 싱크폴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도 그 인기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진짜 자세하게 외국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세세하게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주주님이셨던, 그리고 거의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하셨던 분이겠죠. 이분이 옛날부터 이 시장 조성자 제도는 공매도의 그 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그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도 하려고 했는데 그 국민청원 보니까 4명, 그 동의한다는 사람 4명이나 있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금융 지식이 상당히 그 향상되고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 관심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시장 조성자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금융위의 이제 기획까지 들어간 것으로 이제 좀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장 조성자까지 언급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발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제 댓글에 뭐라고 다루셨었냐면은, 이거 그 그냥 말만 하는 거다. 그 공매도 금지를 하는데 말만 하고, 사실 이런 규정을 다 그 열어놓은 상태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금융위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에다가 시장자 조성자 제도도 이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자, 일단은 여기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도 또 한번 읽어야 되겠죠. 공매도 이제 축소 과정에서, 이건 아니고, 밑에 보면 이제 시장 조성자는 뭐냐면, 이제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 회사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거래소랑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랑 이 LP가 계약을 하고서 유동성을 공급한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뭘 받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랑 LP는 무슨 관계냐? 여기다가 이제 스프레드 호가를 제시하는 거죠.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건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유동성이 낮으면 또 상장 폐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 및 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도록 이제 거래소와, 여기 또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 또는 기관이라고 말하네요. 호가를 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 쪽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이제 LP랑 계약을 맺기도 하고, 이거는 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틀린 자료가 절대 아니죠. 자료를 보고서 그대로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한국거래소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선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호가를 제출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또는 기관이라고 이제 하는데 9개 국내 증권사랑 3개 국외 증권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선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 보면은 KRX의 상품별 시장 조성자 현황이 있잖아요. 이 조성자 명을 보면은 많아요. 19개 증권사가 있습니다. 1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기사에 따르면 9개 국내 증권사랑 3개 국외 증권사가 국내 법이,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시장 조성자 제도에 상품별 시장 조성자, 그래서 연락처들이 있는데 증권사는 19개입니다. 19개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기사에 있는 이 9개 국내랑 3개 국외 증권사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시장 조성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들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지 거래가 필수라고 하는데, 이 해지를 뭐로 하냐면은 선물로 합니다. 선물은 이제 매도도 할 수 있고 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려면은 내가 만약 매수만 할 수 있었다 치면은 호가에서 계속 매수만 바치다 보면은 손실이 크게 납니다. 근데 매도도 같이 하면은 상세가 되기 때문에 해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해지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공매도 거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시장 조성자 제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이제 투기성 공매도가 아니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해지용 공매도인데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이게 금융위에 이제 기획까지 들어간 거죠. 이게 특히 기관들, 그리고 국내 기관이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특혜 성격이 이제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많이 했고, 여기 기사에도 따르면 국내 증권사 9곳이랑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은행 3곳에서 총 12곳이 시장 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554개 종목이 시장 조성 대상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강 공매도가 될 수 있는 게 업팅률 제한 안 받고 세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면은 이제 의무적으로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이제 호가를 제출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절반의 시간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이만큼은 공매도를 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한 절반 정도만 치어야 된다는 거죠. 절반 시간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838개의 시장 조성 종목 가운데 419개만 공매도를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조성자 제도 자체가 얘네가 의무예요. 계약이니까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하고 싶지 않아도 어쨌든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적은 종목에다가 이제 공매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꼭 이 시간을 다 지킬 필요 없이 절반만 해도 된다라는 게 이번 제도의 바뀐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가 스프레드 차이도 줄입니다. 이 호가 스프레드 차이도 줄이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게 많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3%였다면은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이 정도는 이제 오케이, 그냥 이제 너네가 개입 안 해도 되겠어. LP들 너네 호가 제시, 호가 제출 안 해도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호가 격차를 줄여서 거래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게 이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가 있죠. 이 의무된 시간에 절반만 해도 되고, 종목도 절반만 해도 되고, 호가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이번 제도 그 일부 변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일단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라는 것이고, 조금의 일말의 여지도 안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줄어서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제도에 대해서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온 거는 두루뭉술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나왔습니다. 시간 절반, 종목 절반, 그리고 호가 절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